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마동환의 법률상식 진행자 마동환 변호사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쭉 여러 회에 걸쳐서 상법 관련된 토픽을 갖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좀 같은 서브젝트로 오래 하니까 좀 지루한 것 같아서 초점을 좀 바꿔서 제가 다른 서브젝트를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상해. 우리가 미국 살면서 운전들 안 하시는 분이 없으시겠죠. 생활에 대해서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운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물론 큰 사고들을 당해서 목숨이 위험하고 아주 중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자동차 사고 케이스들은 저희가 soft tissue injury case라고 해가지고 자동차끼리 부딪혀서 부딪힌 임팩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목이, 어깨가, 허리가, 골반이, 무릎이 이런 뒤틀리고 잘못되는 그런 상황들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차 사고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처음 당했었을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물론 당했던 사람도 차 사고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일이 아니라 진짜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 또 10년에 한 번 그렇게 안 나시는 분도 있지만은 날 때마다 사실 당황하는 게 이 자동차 사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이 차 사고로 인해 가지고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통 자동차 사고 이런 분쟁에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펼쳐졌었는지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째, 차 사고가 났었을 때는 우리가 time and location, 내가 지금 차 사고가 나가지고 있는 장소가 당연히 운전을 하고 있었으니까 어딘지 알겠지만은 이거를 다 기록화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 방향, 같은 길이라도 저희가 웨스턴 길을 달려도 북쪽 방향으로 달릴 수 있고 남쪽 방향으로 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로케이션의 정확한 방향과 시간이 항상 먼저 다 정확히 이제 락인 돼야 되고, 그리고 차 사고가 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하이웨이 패트롤들이 하는 얘기가 침착. 특히 프리웨이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냥 성급히 나가가지고 상대방 드라이버의 인포메이션을 받고자 문을 확 열어 제키고 이러다가 발생되는 페이털, 아주 그냥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수록 침착하라는 얘기를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사고 난 시간이 멀쩡한 대낮이나 사람이 많은데 같을 때는 또 상관이 없지만은 으슥한 장소에, 그리고 또 늦은 시간, 깜깜한 시각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리고 주위도 우범 지역이라든가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는 차에서 곧바로 나가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차 안에서 먼저 신고, 경찰한테 사고를 갖다가 리포트하고 자기가 있는 지점 위치를 갖다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세이프티 이슈로 많이 떠오르는데요. 좀 얼마 전이었었지만은 제가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우범 지역에를 지나는 그 지역 사람이 아닌 다른 인종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있었을 때 그 동네 범죄자들이 일부러 사고를 저지르고, 그리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차 밖으로 나가게끔 유도한다 하는 얘기도 여러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사고가 난 시간과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게 상당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시면은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큰 호흡부터
숨 한번 들이키시고 마음을 안정하신 다음에 내가 지금 있는 장소와 지금 때가 안전한 때다 할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차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인베스티게이트를 하셔야 되시겠죠. 우선 이 증거물 확보 또 증인 차 사고가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옆에 있는 차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받았다. 이랬었을 때 내 차에 찌그러진 방향은 앞부분이고 상대방의 찌그러진 방향은 옆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요 한 장의 그림만 보고 그 생각을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차가 이 차를 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비디오도 우리가 다 중요한 증거물이지만은 또 그거보다 더 정확한 때로는 증거는 증인,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었을 때에는 상대방 차와 상대방 드라이버에 대한 이 신경도 물론 써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 사건 현장에 같이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고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상황을 갖다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빨리 알아서 그 사람들의 연락처와 이름, 이러한 자세한 인포메이션 정보들을 받아놓고 그리고 이 증인한테 오늘 벌어진 이 사건의 이 정황을 당신이 내가 필요할 때 그렇게 본 그대로 증언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아마 대답을 받아 놓으시는 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증인이라는 개념은 가령 이 사고가 그 3월 29일 날 2018년도에 났는데 어떻게 사건이 났는지에 대한 재판의 심의가 벌어지는 것은 2020년 3월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년 전의 상황을 얼마나 정확히 보고 기억하는지도 이제 물론 관건이지만은 2년 전에 내가 연락처를 받았던 이 증인이 2년 후에 아니면 그거보다 더 오랜 시간 후에 법정에 출두해서 그 2년 3년 전의 상황을 갖다가 그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게 이게 항상 그 소송 이러한 것이 이제 소송까지 가게 됐었을 때에 굉장히 이제 그 어려운 문제점들이 됐을 때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 법률 상식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법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그 가정이 저희가 이 세미나를 갖다 지금 컨덕트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당시 그 상황에 사건을 보신 하나님은 정확히 기억하시고 또 당사자도 기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만큼 증인들이라든가 이 그 증거물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두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선 그 교통사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soft tissue 어떤 그 fatal한 사람이 죽거나 심히 다치고 하는 그런 뭐 부러지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대개 soft tissue injury 케이스는 소송 가기 이전에 합의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송 전 합의가 이제 많이 있겠죠. 이러한 이 증거물과 증인들의 효력은 소송에서뿐만이 아니라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쌍방 간에 얼만큼 그 합의에 그 이룰 수 있는 레버리지가 있느냐 하는 걸 다 정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물이라든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진이겠죠.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내 차가 상한 그 부분과 차 전체와 그 여러 장의 사진으로 내 차의 상태를 갖다가 보여줄 수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방 차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어떻게 그 차가 데미지가 되는 것이 이러한 그 사진이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유행하는 여러분 블랙박스로 보셨죠? 이 블랙박스라는 거는 그
rear view window 아니면 그 밑이라든가 그 인근에 부착하는 그 비디오 카메라로 내가 이제 주행하는 기간 동안 아니면 내가 선택한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그 상황 등을 이제 비디오 리코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리코딩, 이 블랙박스를 이러한 그 personal injury case에서 증거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 논쟁이 어느 정도 있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대부분의 블랙박스 그 비디오들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이 블랙박스에 잡힌 비디오가 방금 전에 얘기한 이런 상황이었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게 전부 다 모두 고스란히 그 비디오가 기록이 이제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자동차 사고 시에서는 항상 이런 그 증거물 확보 그리고 증인들 확보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두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증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절대로 돈을 오퍼할 수 없습니다. 왜? 증인이 증인하려고 증인대에 서게 되면은 그 상대방 쪽에서는 항상 그 증인이 이제 테인트 됐는지 더럽혀진 증인인지 아니면 어떤 바이어스가 있는 증인인지를 기준으로 이 증인의 증언을 인정을 하는 그런 기준을 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을 받고 증언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사실이 아닌 거를 내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다르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과 그런 베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금해야 되는 것이고 이 증언은 오로지 그 상황에 벌어진 그 사건이 혹시라도 다른 버전의 스토리가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본 그대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러한 책임을 다한다 하는 그 자세의 증인들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이 증인이 옆에 탔던 내 패신저고 내 아들이었다. 네, 물론 증인으로서 채택될 수 있지만은 그만큼 역시 그 나와 운전을 하고 이제 그 사고를 당한 자와 그 패신저하고의 관계 또한 역시 그 이러한 증인의 객관적인 공정성이라는 걸 갖다 가늠할 때 다 생각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자동차 사고가 이제 났었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자료들, 사진들, 비디오 물론 상대방의 인포메이션들, 운전면허증, 보험 그리고 자동차 레지스트레이션 이렇게 이제 다 모든 정보를 저희가 수집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그 자동차 사고 케이스는 두 개의 인슈런스 컴퍼니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어떤 경우는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정확히 아니면 이게 클리어하게 구분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차는 가만히 고정해 있는데 상대방 차가 뒤에 와서 내 차를 갖다 들이받는다거나 했었을 때는 이제 비교적 그 피해자 가해자가 분명히 이제 정해지는 경우가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레프턴 하는 차와 나도 레프턴 하면서 서로 여기서 부딪혔다 했었을 때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고 우리말로는 이제 쌍방과실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쌍방과실이라 하더라도 누가 50대 50 잘못이냐 아니면은 80대 20 잘못이냐 하는 이러한 기준을 갖고 또 싸우기도 합니다. 결국 어느 쪽이 잘했든 잘못했든 제가 아마 예전에 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그 세미나를 하면서 모든 그 이 monetary compensation 돈을 요구하는 소송에는 두 가지의 원칙적인 이슈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첫째는 누구의 잘못, 100% 가해자의 잘못 아니면 우리가 가해자라고 부르는 사람의 70% 30% 잘못 하는
이 누구의 잘못이라느냐 하는 그 liability 이슈를 따져야 되는 게 그 하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라는 게 정해졌을 때는 과연 얼마 damage 얼마를 우리가 지불을 해야지만이 이게 공평한가 하는 이 두 가지 이슈를 나누는 게 모든 소송의 이 모든 monetary compensation을 요구하는 소송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듯이 누가 잘못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보험회사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었을 때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보험에 클레임 하시는 겁니다. 클레임은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내가 그동안 그 같이 나의 보험 팔리시를 도와주는 브로커가 계시다 그러면은 브로커가 할 수도 있고 한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차 사고로 인해 가지고 변호사를 갖다 하여하셨다 할 것 같으면 변호사가 보험 클레임을 할 수 있고 물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 클레임을 할 때에는 그 이 본인이 허락한다 하는 그 designation letter가 이제 분명히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선 해야 될 일이 보험에 대한 클레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빠질 수 없는 게 자동차가 involved 되기 때문에 바디샵. 네. 바디샵에서는 비즈니스의 아마 90%이 전부 다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그 자동차 바디를 수리하는 바디샵에 갖다 주시면은 그분들 또한 역시 어떻게 보험 팔리시를 갖고 클레임을 하실 수도 있고 다 팔로우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바디샵에서는 다 이제 그 렌털카 컴퍼니하고 이제 그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렌털카가 필요할 당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레인지먼트도 전부 다 해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역시 또한 마찬가지로 이 케이스에 내가 변호사가 필요하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이 물론 열의 열 변호사는 다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물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저지를 실수나 아니면 내가 손해볼 사항들을 갖다 미니마이즈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변호사는 필요하다고 하겠죠. 하지만 변호사를 선택할 때 있어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바디샵, 또 인슈런스 컴퍼니 이런 모든 거는 제일 좋은 거는 이 클라이언트가 편한 그런 그 바디샵도 다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soft tissue injury 케이스가 아니라 heavily 소송을 해야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과연 이 변호사 내가 하여하는 변호사가 그런 소송을 효과적으로 다 팔로우업 감당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또 인터뷰하시고 결정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한테 이 자동차 사고 났었을 케이스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게 보행자 사고였던 뭐 이러한 그 상해 사고를 당하셨을 때에는 항상 주변 환경과 증인과 이러한 증거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은 아무래도 그 후유증이라는 게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허리가 아프고 등이 아파서 석 달 치료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치료가 이게 옛날 같지가 않다. 그러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자동차 사고가 났었을 때 아까 제가 많은 경우 합의에 소송 가기 전에 합의에 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차 사고 난 날짜로부터 소송을 해야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2년 이내에 소송을 하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이 2년이라는 거는 제가 그 공소시효이기 때문에 차 사고가 나가지고도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내가 소송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이제 빼앗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statute of limitation이라는 그 공소시효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사고 나서 2년 동안 상대방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 합의하는 시점은 우선 치료가 다 끝나야지만이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석 달 치료받았으니까 이제 충분하십니다. 더 이상 안 오셔도 되십니다. 하고 얘기해도 나 자신은 계속 허리가 아프고 이게 그 미세한 통증이지만 깨끗하게 없어지지가 않는다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게 완쾌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비현실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일단 손해 봅니다. 사고 난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어떻게 본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이 경우에 손해 보는 이제 득을 보는 사람은 차를 수리해서 좋은 그 바디샵이 될 수 있고 또 변호를 해서 변호비를 벌 수 있는 변호사들이 될 수 있고 하겠지만은 병원도 이제 물론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 당사자에는 내가 다친 몸값을 충분히 다 보상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열의 9이 안 되실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과정은 다 soft tissue, 그러니까 심하게 다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고가 굉장히 큰 사고였었을 때 할 때는 그 소송에는 여러 가지 정황이 이제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그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 그것 또한 여러분한테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렇듯 지금 그 오늘 하루는 차 사고 났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뭘 기대하고 또 이제 그런 말씀을 여러분하고 잠깐 나눴습니다. 일상생활에 너무나 자주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주위에서 얘기를 들으면은 그래도 한두 번 사고가 났었던 분인데도 저렇게 당황하셔가지고 이렇게 미흡한 준비를 하셨나 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이 또한 역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옳다 해서 오늘 이 세미나 방송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제가 또 새로운 토픽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